벡터를 그죠? 좌표로 가져가면 좌표로 가져가서 뭡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뭡니까? XY 또는 XYZ 좌표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벡터가 뭐가 됩니까? XY 또는 XYZ의 점으로 표시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점들이 이제 이 성분이 됩니다. 이 성분이 되면은 이 벡터를 뭡니까? 이래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에 대한 성분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좌표계 2차원 또는 3차원 좌표에, 그죠? 가져갑니다. 가져갈 때, 시점이 원점입니다.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가고, 종점이 만약에 이러한 점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럴 때, 이 벡터에, 자, 보시면은, 여기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종점이죠. 시점과 종점을 가져가면 이 벡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벡터를 갖다 A라 하고 이 벡터를 표시할 때 이 성분은 뭡니까? 이 갈로를 표시했다면 그죠? 그래서 이 벡터를 이제 이 점하고 종점하고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로를 해서 A1, A2이라고 표시합니다. 반드시 시점을 종점으로 시점을 뭡니까? 원점으로 가져갔을 때 이 종점에 해당되는 이 벡터의 성분이 있죠. 이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이 벡터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를 뭡니까? 위치 벡터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벡터를 갖다가 시점이 위치 벡터,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위치 벡터라 그러고 이 위치 벡터의 이 종점 성분이 있죠. 이 종점 성분을 이렇게 갈로를 표시해서 이 벡터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라 해버리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정보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벡터를 좌표로 가져가게 되면 특히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갈 때 이 종점에 나타내는 이 성분이 있죠. 이 성분을 두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시해서 이거를 A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점 이 점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갈로를 해서 A1, A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벡터가 위치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벡터가 이렇게 평행이동해도 같은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A1, A2는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찬가지죠. 3차원일 때도 자, 시점이 종점으로 가져갔죠. 그럼 이제 성분이 3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냐니까 A1, A2, A3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벡터가 우리가 벡터 3이죠. 이 벡터도 3이고 이 벡터도 3이가 되겠죠. 이 벡터도 자, 우리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시점과 종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 그랬죠. 이것도 다 뭐가 됩니까? 이 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같은 벡터가 되고 벡터의 성분은 되게 되죠. 성분은 만약 여기 1, 3이라고 주어지면은 자, 이거는 종점은 뭐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니까 뭡니까? 3 더하기 1에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2가 그죠?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 위치 벡터가 주어지면은 만약에 시점이 결정되면은 종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벡터가 이렇게 그죠? 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요 점에 이 벡터 있죠? 이 벡터하고 평행한 벡터는 전부 같은 벡터죠. 그래서 이 벡터를 표시할 때 되겠습니까?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표시되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시점이 0이니까 종점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벡터도 같은 벡터가 맞는 거죠.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럼 요 점이 뭐가 됩니까?
x, y, z이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결정되죠? 이건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요 a1, a2, a3가 평행이동인 거니까 그죠? a 그 다음에 y 더하기 b에다가 z 더하기 c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상으로 벡터를 가져가면은 이 벡터에 뭐가 됩니까?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붙는 거죠. 이 벡터의 표시가 벡터의 이를 갖다 그죠? 성분 표시라 그러죠. 성분 표시고 이 벡터를 무슨 벡터를 한다고? 위치 벡터라 그러는 거죠. 그죠? 위치 벡터가 주어지면은 이거하고 같은 벡터는 그죠? 시점만 주어지면 종점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 정보가 A1, A2, A3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에 뭡니까? 더하고 빼고 뭐 하는 것도 뭡니까? 이 성분으로서 다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좌표가 없는 벡터하고 좌표가 있는 벡터에 이제 뭐가 됩니까? 크기를 계산할 수 있죠. 좌표가 없을 때는 이 크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뭐 좌로 재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좌로 안 재도 수학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 좌표상으로 가져오면은 요 벡터에 뭐가 됩니까? 좌표의 어떤 그 수학적 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뭡니까? 좌표로 가져오고 이 벡터를 또 성분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래 돼야만이 벡터를 우리가 자유롭게 계산하고 또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벡터의 성질을 하기 앞서 가지고 PPT 한번 보고 또 가겠습니다. 자, 성분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2차원일 때는 이렇게 위치 벡터의 뭡니까?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된 벡터를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3차원일 때는 이렇게 즉 위치 벡터의 성분을 가져와서 A 벡터를 이렇게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은 그죠? 다 같은 벡터들이죠. 자, 벡터를 이제 표시하는데 이 모든 벡터들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이 벡터가 되고 시점이 주어지면 종점은 뭐가 됩니까? 평행이동이니까 이거에 다 평행이동들이죠. 평행이동들이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이 벡터들로부터 표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죠? 자, 이 벡터는 뭐가 됩니까? A1, A2, A3고 자, 이 벡터는 평행이동이니까 이게 주어지면 이 점도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벡터도 표시를 보게 되면 똑같죠. A1, A2, A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과 종점에서 시점을 뺐을 때에 나오는 벡터이죠. 그게 바로 위치 벡터가 되고 그 위치 벡터의 성분이 바로 이 벡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자, 주어진 점 A가 이제 벡터가 뭡니까? X1, Y1, Z1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좌표상으로 가져온 겁니다. 좌표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A점이 X1, Y1, Z1이고 B가 X2, Y2, Z2입니다. 그러면 A, B 형태의 벡터 A를 표시하라. 그러면 이때 우리 이제 좌표상이니까 요 점이 뭐가 됩니까? X1, Y1, Z1이죠. 요 점이 X2, Y2, Z2니까 자, 이 벡터를 표시하려면 이걸 어디로 갑니까? 원점으로 가져가면 되죠. 원점으로 가져가면 여기 뭐가 됩니까? X1, X2 원점으로 가져가면 이 0이니까 그죠? 요 빼기 요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그럼 X2 빼기 X1이 되고 Y2 빼기 Y1이 되고 Z2 빼기 Z1이 되죠. 자, 이 벡터가 이 A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벡터를 표시할 때는 무조건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가면은 그 벡터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점이 이것이고 종점이 이것입니다. 자, 유황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를 구해라. 벡터 구하면 뭐가 됩니까? 이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2 빼기 2, 1 플러스 3, 1 빼기 4 해서, 그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갈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벡터를 좌표로 가져가게 되면 모든 벡터는 이제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의미가 벡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게, 그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안 가져오면은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벡터를 성분으로 가져오면은 벡터의 크기, 그죠?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벡터의 크기의 길이를 짝대기 두 개를 꺼서 V를 하고, 어떤 책은 또, 그죠? 짝대기 두 개를 꺼서 이렇게 V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에서 평행이동할 때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A 벡터의 길이는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정리에 의해서, 그죠? 정리해서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인 경우는 벡터 A 크기가 루트 A1의 제곱. 그렇게, 그죠? 이 성분을 해 뭡니까? 어떤 값으로 벡터의 크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벡터의 더하기도 마찬가지죠. 자, A 벡터, B 벡터가 있다. 그러면 A 벡터, B 벡터에 이제 더하기 해버리면 우리가 성분을 더하기 하는 거죠. 자, 이 벡터 더하면은 이 벡터죠. 그죠? 이 벡터면은 이 벡터는 뭐가 됩니까? 이 벡터에 더하기 이 벡터. 그죠?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성분이, 그죠? 이 성분 더하기 이 성분. 이거는 이 성분 더하기 이 성분이 된 경우죠. 그래서 이 벡터를 더하기는 뭡니까?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거. 이 성분 더하기 이 성분이죠. 그래서 A1, B1,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A2, B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플러스 B 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더하기를 할 때는 뭐 그대로 성분끼리, 그죠?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되고, 빼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각 성분끼리 빼기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증명은 뭡니까? 증명은 기하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벡터를 더하기 한다는 것은 성분을 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빼기 한다는 것은 성분을 다 이렇게 빼겨주면 되고, 상수 빼준다는 것은 상수에다 성분을 다 이렇게 성분을 곱해주면 벡터의 상수배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상수배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C가 0일 때는 0벡터고 1보다 크면은 길이가 커지고 1보다 작으면은 길이가 축소되는 그러한 벡터고, C가 음수면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그러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적인 것은 앞에서 배웠고, 이것을 성분으로 표시하는 것은 지금, 그죠? 좌표로 벡터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를 이제, 그죠?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지금 이야기했죠? 수학적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손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 벡터의, 그죠? 어떤 특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예제 4번을 풀기에 앞서 가지고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점과 종점이 주어질 때 벡터를 표시하라. 이야기했죠. 평행이동하면, 그죠? 성분끼리 빼면 되겠죠. 성분끼리 빼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원점이 시점이 되는 그러한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를 표시해야만이 그 벡터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바로 벡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고 B가 이렇습니다. 유황 성분으로 벡터를 표시하라. 그러면 빼면 되겠죠. 이는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입니다.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를 표시하고, 위치 벡터 꼭 아니더라도, 그죠? 같은 벡터입니다. 벡터는 뭡니까? 시점과 종점이 같고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벡터의 길이는 이제 그 벡터의 길이 절대치를 하나 또는 두 개를 씌워서 벡터의 길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길이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차원에서는
피타고라 정리해서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해서 이렇게 구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타고라 정리해서 각 성분에다가 제곱해서 그죠? 루트 씌워주면은 그 벡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 자, 두 개의 벡터를 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하적으로는 앞에서 배웠죠.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된다 그랬죠.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두 성분을 이렇게 각각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빼기는 각각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칼라변은 각각의 상수를 이렇게 성분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차원 벡터일 때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는 성분을 더하면 되고 빼기는 빼면 되고 상수표를 해주면 되고 3차원 벡터일 때 더하기는 뭔가 성분을 각각 더해주면 기하적으로 우리가 벡터 꼬리를 무는 더하기 있죠. 그게 자동적으로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하면은 각 성분을 빼기 하면은 뭡니까? 각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한 거 있죠. 그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자, A 벡터가 403이고 B가 마이너스 1로다. 자, 이 벡터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XY 좌표상에서 그죠?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와 이거를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A 벡터의 크기는 성분의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하면 4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기는 5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각 성분을 더해주면 되니까 1, 8이고 A 빼기 B는 6, 마이너스 2가 되고 3B는 3을 곱해서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5B는 각각에다 그죠?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다 말하는 얘기죠. 806이니까 마이너스 15, 2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31이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